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저 머리 염색했는데 좀 차분해 보이나요? 대출 규제를 완화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가계부채 1,700조를 넘어섰죠. 자영업자 대출이나 전세보증금 뭐 이런 거는 아예 포함도 안 된 가계부채가 1,700조입니다. 원래 부채 상황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병사태 때문에 대출이 유예가 됐었죠. 그러면서 이 틈을 타서 아파트 연끌하고 주식 비토하고 그 빚의 규모를 더 크게 늘렸습니다. 빚의 한계 상황에 온 지 오래됐어요.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심각성에 대해서 IMF도 얘기를 하죠. 특히나 전세금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전세금 통계에도 안 잡히는데 우리나라 독특한 부동산 제도인 전세 제도가 있어서 이게 금융 시스템에 리스크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를 했어요. 전세 자금 받아가지고 이거 갖고 뭐 주식 투자하고 이거 갖고 또 집 사고 이러한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했는데 이거에 대한 완충 장치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자산 가격 조정이 오면 가계부채의 취약성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고 이 문제가 금융 시스템에 큰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뭐 다들 알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가계비 관리에 지금 바짝 긴장하고 있죠. 부채 총량도 규제를 하고 DSR 차주별 적용이라든가 신용대출 분할 상환을 검토하는 등 해서 관리를 하려고는 하지만 실수요자들한테는 대출을 완화해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은 대출을 완화해줘도 집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실수요 규제를 완화해도 집을 살 수 없는 지경이기 때문에 결국 집값이 내려오게 하는 게 더 급한 문제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시장 선거를 계기로 언론은 다시 펌프질을 시작을 했어요. 오세훈 시장이 된 지 일주일 만에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2, 3억씩 들썩이고 있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재건축 규제가 확 풀릴 거라는 기대감에 강남, 목동, 여의도의 재건축 아파트가 2, 3억씩 오르고 집주인들은 매물을 걷어들이는 등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지금 거래도 안 되고 있는데 호가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개발 호재가 있는 재건축도 모자라 강남 신축도 신고가를 속출하고 있다고 오래간만에 신고가 경신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아리팍도 등장을 했네요. 38억 5천에 거래가 찍히면서 지금 엄청나게 올랐다고 펌프질에 이용이 됐습니다. 거래 절벽은 인정하고 있어요. 진짜 거래가 없죠? 그런데 매수 심리가 반등하고 있다고 하면서 다시 집값이 막 오를 것처럼 기사를 씁니다. 매수 심리 100 이하면 살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죠. 아직 84.2밖에 안 돼요. 서울시장 재건축 규제 완화 해주겠다고 했다가 지금 아뜨거 하고 있죠. 짱구 아니죠. 지금 사람들 간신히 관망세로 돌아섰는데 다시 집값 불안을 야기하면 지금까지 문제 전부 다 덤태기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 발 뺐어요. 주택 공급 속도가 중요한데 가격 안정화를 위한 예방책이 선행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토지거래 허가구역 추가 지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이거 잘못 건드렸다가는 정치 인생 끝날 수 있죠. 그래서 이분도 몸살이고 있는데 언론은 계속 펌프질 하고 있어요. 할 수밖에 없죠. 팔기 위해서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12만 가구의 역대급 분양이 쏟아질 예정이에요. 4, 5월 분양시장은 2000년 이후에 최대 물량이 분양이 됩니다. 전국의 149곳에서 12만 가구가 공급이 되는데 이거 지금 거래는 다 멈췄지만 청약은 계속 잘 되고 있으니까 지금 아니면 못 팔 것 같으니까 다 쏟아내는 거죠. 서울에도 최근 5년간 가장 많은 물량인 6천 가구 가량이 4, 5월 달에 다 쏟아집니다. 이걸 팔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금이라도 집을 사지 않으면 안 된다는 위기감에 빠져야 이렇게 비싼 집을 사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심리를 불지피기 위해서 언론은 안간힘을 쓰고 있고 정부는 정권의 운명이 달렸기 때문에 안정화를 위한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안정을 원하는 쪽에서는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주는 게 필요하죠. 공공재개발은 그런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를 갖습니다. 지금 세금 폭탄이 예정되어 있는데도 더 오를 거고 이 시즌만 지나가면 된다고 생각하면서 잡고 있는 사람들 있는데 그 물량 나오기 기대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새로운 공급이 계속된다는 시그널을 주지 않으면 시장이 다시 불타오를 수 있으니까 공급이 실제화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공공재개발 같은 경우는 원래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곳이죠. 사업이 안 돼서 공급으로 이어지지 않았던 곳에 새로운 물량이 나오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걸 보여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언론은 이거 되면 큰일 나죠? 계속 공급이 이어진다는 시그널이 시장에 인식이 되면 지금 있는 물량들도 못 팔고 앞으로 물량 팔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시작도 하기 전에 이걸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 완화 풀어줄 거기 때문에 민간으로 다 돌리지 공공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작도 못할 거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시작하고 있죠. 뉴타운 반대파도 돌아섰습니다. 건물주들도 공공재개발에 동의서를 쓰고 있어요. 창신동 같은 경우 노후화 비율이 72%가 넘는데 사업성이 없었죠. 그래서 못하고 있으니 정부의 공공재개발 혜택을 놓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사업성 없는 곳에서는 이거 완전 땡큐라고, 진행 안 되는 곳은 공공재개발에 쌍수 들고 참여할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실제 해당되는 지역의 주민들은 적극 찬성하고 있어요. 물론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죠. 혜택이 없으면 더 돈이 많이 들어가고 안 되면 그냥 악취나는 곳에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안 된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렇게 공급되는 게 너무 비싸다고 비판을 하고 있어요. 높아진 분양가에 공공재개발도 그림의 떡이라고 대출 규제 완화해줘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중에서 흑석 2구역에서 최초로 주민설명회를 했는데 주민들 관심이 뜨겁죠? 최고층 수 49층에 용적률 600%까지 완화를 해줍니다. 그리고 시세 70에서 75% 수준으로 분양가를 제한을 했어요. 원래는 이거보다 낮게 제한을 했지만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지금 조건이 대폭 완화됐습니다. 정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되는 사업, 갖은 혜택을 줘서 끌어들이기에 성공을 한 거죠. 흑석 2구역 이 시기 놓치면 아예 못하죠. 10년, 20년 넘게 못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이렇게 민간 개발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인센티브를 제공을 했으니까 이제 순조롭게 사업이 될 건데 이러고 나니까 분양가에 대해서 지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짜리가 10억 정도 될 거고 84제곱미터짜리가 13억 정도 될 건데 이 정도 가격이면 현금 부자밖에 못 산다고 지금 또 언론이 떠들고 있죠. 현금 부자 많아서 파주도 10억, 김포도 10억, 동탄도 20억 해도 까딱없는 시장이라고 그렇게들 얘기해놓고 지금 한강변 흑석동에 있는 아파트 10억, 13억에 분양한다고 하니까 이거 비싸다고 뭐라고 하고 있어요. 물론 지금 가격 비쌉니다. 싸게 공급되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럼 참여 안 하죠? 주변의 시세가 내려오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땅 내놓고 하는 사업에서 손해보라고 하면 누가 참여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유인책이 필요한 거고 먼저 하는 지역에 대폭 혜택을 주는 겁니다. 공급이 많이 돼야 가격이 안정될 수 있으니까 일단 공급이 되는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시작이 되면 공공재개발을 통해서가 아니면 사업을 못하는 지역들은 서로 먼저 하려고 달려들게 되고 그러면서 공급이 많아지고 차차 가격이 안정될 수 있으니까 이러한 길을 택한 거죠. 지금 노도강도 10억 클럽이라고 하죠. 노원구 재건축 아파트가 10억을 넘어서 지금 뭐 12억 가까이 간다고 하는데 재건축 되면 더 비싸게 될 거니까 지금 가격도 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건축 호재의 중심 단지죠. 상계주공 7단지. 기사에는 10억이라고 나왔는데 최근 거래가 12억 4천입니다. 재건축 아직 시작도 안 한 단지인데 34년 된 아파트도 재건축이 되면 훨씬 더 비싸게 팔 수 있다고 기대하면서 이 석 달이 집을 12억 넘게 팔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가정하에 지금 흑석 2구역 10억, 13억 분양가는 엄청나게 싼 거죠. 지하철 역세권에 있고 서울 도심에 있고 병원, 학교 없는 게 없죠. 소위 말하는 1등 단지가 될 수 있는 위치입니다. 이거 분양받는 게 훨씬 낫죠. 공공재개발이 가시화가 되면 여러 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주민들은 사업 안 돼서 열악한 환경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지 않고 안 되는 사업이 돼서 새집 들어가서 좋은 거죠. 그러면서 용적률 혜택 줘가지고 사업비 조달해서 부담은 줄어들 수 있으니까 주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겁니다. 또 시장에 그렇게 공급이 부족하다고 노래를 불러서 집값이 올라간 건데 공급이 되게 만들죠. 그냥 일반 재건축을 통해서는 끼케야 10% 20%밖에 더 추가 공급이 안 됐는데 이건 인센티브 줘서 30% 40%더 많은 주택이 더 많은 새집이 모두가 원한다는 지역에 공급될 수 있는 정책이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집이 없어서 집값이 오른다고 하는데 여기에 새로운 공급을 해주는 길이고 그래야 시장이 안정으로 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처음엔 이렇게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첫 단추를 이렇게 끼우고 계속 공급이 늘어나면 늦게 참여하면 할수록 그 혜택이 줄어들겠죠. 후발주자들은 불리해지니까 서로 하려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시장의 안정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렇게 좋은 정책을 언론은 계속 비판하기에 급급하죠. 이거 다 현금 부자가 주석하게 될 거라고. 현금 부자 주석한다는 말 완전히 허구입니다. 3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현금 부자 있죠? 근데 그들은 이미 집과 투자용 집을 갖고 있다고 제가 계속 설명드렸죠? 있어도 안 삽니다. 근데 부자가 다 주워가니까 부자 아닌 사람들은 빚내서라도 받게 해줘야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거. 살려는 사람이 많아야 비싸게 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3년 전 기사인데 강남 재건축을 누르니까 과천이 후끈한다고 과천 푸르지오 서밋에 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과천에서 역대 최고의 분양가로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도 로또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거 중도금 대출도 안 되고 하는데 현금 부자가 다 주워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국 미달이 됐습니다. 실제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소비해 줄 수 있는 현금 부자는 많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수없이 공급되는 집을 현금 부자만 산다면 웬만한 아파트들은 대부분 미분양이 날 겁니다. 그냥 현금 부자가 사게 둬야죠. 사서 미분양이 나면 그 가격이 비싼 거기 때문에 조정이 돼야 맞는 거죠. 현금 부자 많다고 계속 떠들면서 좋은 집 현금 부자가 다 주워간다고 그렇게 청약에 뛰어들게 유도를 했고 또 대출을 통해서 엄청난 빚을 끌어안고라도 이거 사는 게 이득이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결국 집값을 대출로 떠받친 것밖에 안 돼요. 만약 현금 부자만 집을 샀다면 지금과 같은 분양가가 유지되기 힘들겠죠. 대출 안 받고 살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 사람들이 생각해도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안 사는 거죠. 그러면 미분양이 생기는 거고 미분양이 되면 가격은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조정되고 가격이 내려가면 돈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 사면 되는 거죠. 비규제 풍선 효과도 똑같아요. 비규제 지역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비싼 분양가였죠. 그런데 대출해준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뛰어가서 샀습니다. 엄청나게 대출을 끼고 사서 자기가 산 가격보다는 훨씬 더 비싸게 팔려고 꾹꾹 쥐고 있어요. 이거 대출 규제하니까 바로 못하고 있죠. 미분양이 되면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가격이 떨어지고 실제에 맞는 가격으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게 안 되게 하려고 언론은 계속 현금 부자 얘기를 하는 거죠. 언론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건설사 발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실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공공재개발은 계속 깎아내리기 하면서 계속 안 될 거라고 초치고 계속 비판을 하고 민간 재건축을 통한 공급은 로또라고 하면서 칭송하고 있죠. 레미안 원빌리 강남 최대어라고 이야기하면서 당첨되면 차익이 10억이나 된다고 계속 기사를 씁니다. 이거 분양이 늦어지면서 거의 1년 가까이 쓰고 있죠. 분양가가 평당 6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여기 대부분 조합원이 가져가고 저층 못난이 물건만 분양을 하는데도 이 가격이에요. 전용 74제곱미터짜리가 18억에서 19억 사이에 분양이 됩니다. 근데 이거 현금 부자가 이거 주워 갈까요? 안 주워 갑니다. 못난이 물건은 세상 어디에도 없는 하이엔드 주거 명작으로 칭송하고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정책을 했는데 더 싸게 분양 안 한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민간이 했으면 시세의 50%, 시세의 30%에 분양했을까요? 아닌데도 무조건 안 되게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계속된다고 사람들이 확신하기 시작하면 이 많은 물량을 팔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농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10억 클럽, 20억 클럽, 풍선 효과, 신고가 경신 온갖 얘기 해가면서 집값 띄우기에 동참을 해놓고 이제 와서 대출 규제 완화 안 해줘서 현금 부자가 다 주워간다고 또 공공으로 하면서 비싸게 분양한다고 서민 위하는 코스프레 하고 있습니다. 공급이 정말 시작이 됩니다. 한강변 가까이에 최고 49층으로 이렇게 파격적인 혜택을 주면서 공공재개발 참여를 독려하는데 과연 안 할까요? 하면 공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공급으로 이어진다는 게 사람들한테 인식이 되는 순간 여지껏 공급 부족이라는 허구로 뛰어온 집값은 안정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규제 완화가 아니면 재건축 할 수도 없는 지역이 12억, 13억 부르는 그런 상황도 사라지게 되겠죠.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